어떻게 지금 뭐 여기 지휘진에서 있는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게 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09년에 입사를 했고요. 좀 늦게 입사했습니다. 32에 입사했으니까요. 동기들보다 보통 한 6살 많게 늦가기로 입사를 해서 개인용 지원팀에 계속 있다가 이제 17년도에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 에이전시 지역부터 부서장을 한 6개월 하고, 거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임영우 단장님이라고 보상 오래 하시고 부산 계시다가 대구에 단장으로 가 계실 때 제가 이제 가서 모셨고요. 임영우 밑에서 지원장 1년 더 하고, 그리고 다시 지휘 지원 쪽으로 와서 지금 계속 지휘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휘 쪽 업무를 지금 한 4,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역시 제일 재밌는 건 현장에 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가 차라리 더 재밌었다. 차라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업무팀에 있으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내가 잘해도 못해도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그 시험장이나 그런 현장에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 각자가 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뭐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성과가 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짧게나마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지원장 나오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안 보내주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을 진영님들, 앞으로 나갈 진영님들한테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제도 한번 설명 들으신 거 있으시죠? 제가 교육과정 봤더니 2일차에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도대체 뭔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매니저가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사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지원자님이 가서 아무리 교육을 멋지게 해도 결국은 저희 매니저가 설계를 안 해주면 그 설계한 청약서가 고객한테 도달할 수가 없고 고객들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업계에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매니저를 타사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좋은 매니저를 소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계속 회사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모든 논사들의 제일 목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실적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매니저들은 어쨌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면 타사로 가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한 250 받다가 저기서 300 준대, 300 받다가 350 준대 그러면 그게 뭐 흥국이든 MG든 그런 회사를 가리지 않고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매니저들의 소득에 대한 걱정을 해산하고 있고, 또 지원자들도 결국 우리 내 매니저, 내가 관리하는 보통 한 군데 나가시면 한 3분, 4분의 매니저들과 같이 한 지점을 끌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결국 소득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지만 그 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중간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매니저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결국 그 매니저가 발생한 소득의 기준이 되는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점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제도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배우시는 이유는 이거 몰라도 아까 홍석이 얘기한 것처럼 나가서 교육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지역 매니저님들이. 지점장님, 저 오늘 이번 달에 소득이 뭔가 수학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지점장님들은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냥 바로 전화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최소한 수학이 잘못 나왔어요 하고 매니저님 얘기하면 한번 보고 확인하고 지점장님들이 그 매니저님들의 소득을 최소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저랑 한 3번 볼 거예요. 제가 목표는. 오늘 3번 보는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도 안 볼 양을 오늘 3번 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계신 지원장님들 이 제도 규정 한 번이라도 정독한 분이 계실까 사실은 싶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없는 데 많거든요. 나가서 그냥 매니저는 알아서 그냥 제가 거의 설계하고 뭐 소득 나오겠지. 그리고 뭐라 그러면 본사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그 정도 수준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배우는 이 제도가 앞으로 나가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정도로 오늘 다 숙지하고 그냥 가신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중간에 좀 외운 것도 외워내기도 하고, 결국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저도 항상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확인해보고 몇백만 원이니까 얼마, 몇 프로니까 얼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퀴즈도 하나 낼 거니까요. 그것도 풀어보시고 하면서 그거에 맞추시면 특별한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눈 이 제도 집 있죠. 수수료, 메이저 수수료 제도. 이거를 제가 3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큰 목차 정도 한번 제가 보고요. 그리고 그 제도 안에 내용들마다 용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용어들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그 제도마다 어떻게 매저인들의 수단이, 수수료가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매저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교육 매니저, 설계 매니저. 그 다음에 제도에 보시면, 첫 장에 보시면 매니저 수수료라고 해서 코칭 매니저, 가학 코칭 매니저, 파이오니어 매니저라고 2가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코칭 매니저는 기존에 있다가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코칭 매니저, 파이오니어 매니저는 이거 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내일 문제에도 이건 안 나와요. 내일 문제에 나오는 거는 롯데 교육 매니저는 뭐다? 교육 매니저와 설계 매니저가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매니저부터 볼게요. 교육 매니저는 결국은 교육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죠? 교육하는 사람. 그렇죠.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육만 하고 끝날까요? 그렇죠. 설계 지원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설계 지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설계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동지사 지사에 가서 방문 활동도 하고, 동료도 하고, 결국 지점장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 메꾸어야하는 부분들을 교육매니저가 활동을 하겠죠. 그런 교육매니저가 받는 수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당 수당을 받아요. 한 번 하면 얼마? 3번 하면 얼마요? 14만 원.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난 수당 많이 받고 싶어서 50분 할래. 하루에 2번씩 3번씩 할래. 그렇게 해도 한도는 예배에 80만 원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왜 280만 원일까요? 한 달에 영업일수가 기본적으로 2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280만 원의 한도를 주고 결국은 20번은 하시라. 20번 넘게 하는 것까지는 더 이상 인정 못 하겠고 20번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 즉 매일 하나씩은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저희가 교육하는지 알까요? 저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교육하고 왔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수당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교육 계획을 입력을 해야 돼요. 미리. 그리고 교육 결과를 입력해야 되고 교육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 계획을 입력하는 건 임시는 4월 말일까지 다음 달에 1월에 교육할 거는 12월 말일까지 계획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한다? 교육매니저 본인이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교육 결과를 입력한다. 교육을 이제 하고 왔어요. 하고 왔으면 며칠 내, 5일 내, 7일 내, 3일 내 자기가 땡땡땡 기사에서 교육을 하고 왔어라고 교육 입력을 꼭 해야 돼요. 3일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결과를 확인한다. 교육매니저가 교육했다고 와서 입력해놨어요. 전산에. 저희 전산이 있거든요. 입력해놓으면 누가 확인할까요? 본부장님이 확인을 하는데 며칠 내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일주일 내에. 7일 내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10일도 15일도 아니고 7일 내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획, 입력, 확인을 안 하면 기간 내에 입력을 안 하면 확인을 안 하면 그 교육은 출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중간중간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나 입력 못했어요. 저희가 결제 못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그건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교육으로 이제 한 20번 해서 280만 원 수당을 다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매니저 활동하면서 결국 설계 지원을 해줄 것이고 동료도 하고 지사 가서 가동해달라고 요청도 이런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표에 대한 성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성, 실적에 대해서 지점의 목표가 100이 주어져 있으면 95에 있냐, 100에 있냐, 110에 있냐 이런 거 가지고 그 달성률에 따라서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합니다. 단 여기서 기준이 있겠죠. 이번 달 12월이라고 치면 저희가 9, 10, 11, 12월이 있다고 볼게요. 보장성 달성률 평가는 평가 기간이 직접 3개월이에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가동 사용인 및 설계 건수 증가 평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직전 3개월 평가월 제외예요. 거기 좀 다릅니다. 보장성 달성률, 이 지점이 내 지점이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육 매니저가 맡고 있는 지점이 달성했냐는 요거 보는 거예요. 12월 실적에 대해서 볼 때는 이때 목표가 100이었다. 이때 목표도 100이었고 이때 목표도 100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는 90 했고요. 90 했고요. 100 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누겠죠. 요거 더한 거하고 요거 더한 거하고 그렇게 해서 보장 달성률을 3개월 무게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장 달성률은 단 보장 달성률이 지금 100%가 안 되거나 90%가 안 되면 얼마죠? 5만 원이죠, 5만 원.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또 중요해요. 전년 동기 신장을 했으면 올해 3개월 동안 평가월 포함해서 3개월 동안 한 35% 못했어요. 35%좀 넘어했다. 한 85%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의 12월보다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랬으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동 사용인 및 설계 건수에 대한 또 증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현재는 교육 매니저는 설계 건수로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조금 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정정이 안 돼 있어서 현재 규정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기존에는 교육 매니저한테도 설계 건수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변경되면서 없어졌고 제목만 남아있는 거라서 교육 매니저는 설계 건수로는 평가하지 않는다. 단 설계 지원은 한다 안 한다? 하죠. 설계 지원은 해야 됩니다. 교육 매니저도. 그런데 그 설계 지원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동 사용인 및 사업평가 증가평가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그 밑에 가동 사용인, 가동지사, 신규 가동지사 세 가지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가동 사용인, 가동지사, 신규 가동지사 그 세 가지로 지표들을 평가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겠죠. 보장성 달성률, 가동지사, 가동 사용인, 신규 가동지사.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출력 오른쪽에 좀 공간을 줬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그런 것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점별 가동지사 증가는 직전 3개월 평가를 하는데 평가월 제외입니다. 그죠? 아까 보장성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동지사 밑에부터는 가동지사, 가동사용일은 9, 10, 11, 12월 이번 달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대비 12월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겠죠. 90, 11월에 평균 대비 90, 11월에 가동지사가 10개였다. 이번에 11개다. 그럼 10분의 11이 되겠죠. 그 퍼센트지 가지고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동사용도 마찬가지예요. 가동사용도 평가월을 제외하고 이때 100명이었는데 이때는 110명이다? 그러면 110%가 되겠죠. 그렇죠? 보정성 달성률 평가와 가동사용인 가동사 평가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점별 신규 가동지사. 신규 가동이라는 말씀, 그 용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신규 가동. 그 밑에 보시면 주석으로 달려있는 것 중에서 신규 가동지사 기준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 말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변경되는 직전 3개월 월별 보장성 0 이하 지사가 평가월 보장성 0 초과 유실적자를 신규가동지사로 봤었고요. 지금 현재는 직전 3개월 월별 보장성 0 이하 지사가
평가월 부정성 10만 원 이상 유지수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접 3개월 동안 월별 부정성이 0 이하의 지사의 의미. 만약에 10만 원 했었어요. 근데 이게 1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10만 원 했어요. 이 지점은 이 지사는 지사예요. 지사 하나가 9월에는 10만 원 하고요. 10월에 10만 원이 처리됐어요. 11월에 아무것도 못했다가 12월에 10만 원 했어요. 신규 가동 지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조금 죽었어요. 합이 0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좀 답을 뭐라고 하셨죠? 신규수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9월에 저도 가동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지금 0이니까 신규수가 되는 거죠. 3개월 직접 보장성 0 이하의 지사여야 되는데 9월에 10만 원 했습니다. 월 평균이 아니고 월별이니까. 누계로 봐요, 누계로. 누계로 보시면 돼요, 누계로. 3개월 동안 누계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누계로 0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수가 인정이 됩니다. 0이었기 때문에. 좀 인정해주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넘었으면 안 해주면 조금 더 속수로운 거지만 누계를 했을 때 0 이하면 그 다음에 실적을 했으면 유지수 거의 신경으로 본다. 단 이게 기존에는 이게 1만 대도 봤는데 바뀐 거는 12대가 본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반형 구성비 우대수요. 지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교육 메이저의 수당은 머릿속에 그냥 지금부터 그냥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볼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교육 수당, 그죠? 14번 280만 원. 그리고 성과 수당, 보장성 달성률, 평가월 포함. 그 다음에 가동 지사, 가동 사용인. 저희 보통 뭔가 가동한다 그러면 그 지사가 가동하는 거, 그 지사의 사용이 가동하는 거, 가동 사용이겠죠? 그리고 신규 가동지사, 마지막으로 일반형 구성비, 지점의 일반형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회사가 계속 일반형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빨간색으로 사실은 9월에 추가해서 지금 원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형 구성비 수수료, 평가월 및 지점 실적 기준으로 하는데 A 비중의 높은 금액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는 뭐냐면 그 지점의 일반형 구성비가 몇 프로냐 아까 저기 전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보장성이 100만 원 했다, 1000만 원 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일반형 실적이었다 그러면 60%겠죠. 60%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인데 그 지점이 총 보장성은 얼마 했느냐 이번 달에. 만약 6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30만 원 주는 거고요. 6천만 원 이상 했다라고 하면 40만 원 주겠죠. 왜 이렇게 차이졌을까요? 실적이 많은 많을수록 구성비를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데는 구성비가 높아도 좀 작게 주고요. 실적이 더 많으면 그만큼 구성비를 올리는 데 더 힘들었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는 A 규정이 있고, 근데 그 지점 자체가 막 지사들이 그 지점에 매칭되는 지사들이 사실 일반형을 잘 못하는 어린 지사예요. 지사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지사는 일반형 실적을 잘하는 지사가 있고 어떤 지사는 일반형이 아닌 무해지를 좋아하는 지사들이 있어요. 무해지를 많이 파는 그런 지사에서는 사실은 이 절대 구성비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사에 한해서는 절대적인 구성비는 못 맞췄다 하더라도 신장을 해라. 전월보다 신장했으면 그럼 주겠다라는 게 비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월 대비 말 그대로 한 40% 전월에 40% 했다. 이번 달에 45% 했다. 그러면 5만 원 더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50%가 안 돼도 A에서 50%가 안 되면 아예 까만이었잖아요. 근데 50%가 안 돼도 전월에 40%였는데 이번 달에 47% 했다. 그러면 10만 원 더 20만 원 받겠죠. 예를 들어서 전월에 40% 했다가 이번 달에 50% 했어요. 그럼 얼마 될까요?
근데 그 지점이 7천만 원 했어요. 30만. 그렇죠? 왜냐면 위에 A 규정으로 하면 20만 원이 최대지만 밑에 규정으로 하면 3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 중에 높은 걸로 받으니까 30만 원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교육 매니저, 교육 수당, 그죠? 그 다음에 성과 수당, 성과수당은 뭐요? 보장성, 가동지사, 가동사용인, 신규 활동지사, 일반용 성비.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부 현상 이해하시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GA 총괄 매니저 전략 수료는 9월에 한시적으로 시상으로 운영했던 거라서 X표 찍으시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교육적인 평가. 사실은 교육 매니저는 저희가 평가할 기준이 결국은 교육 매니저라는 사람들이나 설계 매니저라는 사람들이나 인별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육 매니저도 인별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정형적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없어서 결국 지점의 평가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은 자기 혼자 한 거지만 나머지 보장성 달성률, 가동지사, 가동사용인, 신규활동지사, 일반 구성비 다 뭐로 지점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정상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교육 자료에 대한 평가. 추가해서 매월 교육매니저들이 교육 자료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날짜들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당월의 교육 자료다. 평가 자료는 즉 12월의 평가 자료는 언제까지? 12월 전월인 11월 말일 전일 전전일까지 즉 D3일까지 자료를 지 업무규명에 등재해야 되고요. 등재 자료는 교육 강의 자료 하나하고 즉 PPT로 되어 있는 한 10장짜리 그런 교육 자료가 있겠죠. 그거 하나하고 매니저한테 돌리는 아니 팀장들한테 돌리는 리플렛 두 가지를 하나씩 등재를 해야 됩니다. 평가 자료 평가 시기는 올리고 나면 12월 3영업일 내에 평가 결과를 지회진으로 송부하는데 결국은 그 3일까지 본부장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는 저희 지회진한테 하지 않아요. 각 본부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각 매니저들 한 7, 8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올라오는 교육 매니저의 평가 자료를 3일 전에 올려놓고 하나씩 올려놓고 3일 안에 플러스 3일 안에 본부장이 평가해서 그 결과를 지회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7명 있으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을 정해줘요. 그럼 저희는 1등한테 얼마? 30만 원. 2등한테 20만 원을 매달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울권에 배정을 됐지 아니면 혹시 지방에 고향이 계신 분들은 지방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 매니저를 채용하려고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팀장님들이 우리 교육 매니저가 없거나 아니면 교체가 되거나 그랬을 때 채용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지휘그룹장 면접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이나 교육시험 동영상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권 채용자는 그렇게 올라와서 면접 보고 뭐하고 할 수 없잖아요. 시연하고 없으니까 결국은 지역의 본부장 면접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참고해서 나중에 매니저를 임명할 경우가 있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라면 교육 매니저 지금 내용이 다 끝났거든요. 마지막 한 번만 정리하고 교육 매니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낼까 싶습니다. 다 보시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내 매니저가 어떠한 실적을 했는데 얼마를 받는지 이거 보고 그냥 한 1분 안에 2분 안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제도 이해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할 수 있으시면 다음에 나가셔서 뭐 매니저가 수당이 어떻게 나왔다 뭐 했다 하고 얘기할 때 바로 앉아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할 때도 지금 이제 원청 확인해 봤는데 이게 이상하다. 나를 이해하시는 게 맞지. 그냥 우리 매니저가 수당이 이상하다는데 물론 저 전화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릴 건데 처음은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똑같이 매니저가 수당이 이상하다는데 그러면
심장님 한번 규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지도 몰라요. 너무 바쁘면 그죠? 웬만하면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리는데 부장님들도 바쁘시니까 사실 확인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매니저에 대한 그런 신뢰,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점장님이 그 매니저의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매니저를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참에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만 낼 테니까요. 문제를 낼 건데 그냥 내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제일 먼저 교육비의 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맞히시는 분께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이 손 드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300만 원이다. 직접 300만 원이다 아니면 320만 원이다라고 옆에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맞히신 분에게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총 시간 5분 정도 안에서 아마 1, 2분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풀어보시면 재미있어 하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나왔어요. 문제 부터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규정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게 다예요. 일반 유성비 웃을 건 나와야겠는데 조금 줄여서. 다 보이시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교개수 21번이고요. 명료하셔야 되고요. 보장사 승률은 9월, 10월, 11월, 12월에 110인데 85, 87, 86, 85. 전년 동기대비 신장률은 7%. 가동세 증감은 20, 19, 21, 21. 가동 사용의 증감은 100, 99, 98, 100. 신규 가동이사 증가는 5, 4, 3, 7. 일반 유성비 우수료는 50%, 60%, 70%, 80%. 숫자는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한국별로 한번. 계산기는 핸드폰 보시면 빼기 쓰시면 안 돼요. 빼기 쓰시면 틀리는 답입니다. 제 빼기 쓰고 없어요. 그냥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금액 나올 겁니다. 딱 이 한도 내에서 얼마가 내 매니저가 이렇게 지표를 했다. 수익이 얼마 나올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써있네요. 12월 부정성 이 지점은 3,400만 원 한 지점이에요.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3,400만 원 한 지점의 A 교육 매니저가 제일 밑에 거. 제일 밑에 거요. 1번 연구성비.
교육자를 평가만 빼고 지금 다 짚고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자 평가만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산 결과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 손 들으시면 제가 가서 확인 받게요. 그러면 맞는 분이 나오시면 시험 종료합니다. 아,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조금 다른 거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빙고. 조금 달라요, 조금. 이건 것 같아. 어떤 건? 음. 아, 이게 다르지? 이게 오늘 신규가든지 일곱 개를 했다는 거 아니면 전화를 했다는 일곱 개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쌤. 네, 먼저. 아, 조금 다르네. 네. 아, 달라요. 아,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몇만씩 달라요. 제가 틀렸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다. 한 몇만 원씩 달라요. 10만 원, 20만 원 안쪽인데 3,400만 원이라는 지점이에요. 21번 하고 달성률은 저렇게 되고 자동대상 전년 동기 대비 수준률을 제가 괜히 쓰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보통 저런 팩트로 교육 매저를 쓰긴 하고 그 달성률 지급액에서 네. 두 개, 그러니까 90% 이하면은 5만 원. 네. 그리고 전년 동기 신장했으면 10만 원. 이 두 같이 주나요? 아니죠. 한 개만 주나요? 그렇죠. 90% 미만이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신장을 했으면 10만 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규정을 제가 정확히 설명 못 드렸나 보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숫자? 아, 아닌데요. 어떡하죠? 이상하네. 어려운 어렵게 됐나요? 저 요점 두고 보시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일 났네. 왜 있습니까? 저기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뭔가 지금 함정이 꽉 치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네. 아닌가요? 350도 아니고. 아, 398이요? 98도 아니고. 아, 거의 다 왔는데. 큰일 났다. 교육을 잘못했나 보다. 실수 아닌데? 어떡하지? 아,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포인트씩. 저 포인트 했다예요. 여기 이건 이거 아니에요? 맞네. 진짜 아닌데? 큰일 났네. 아, 이것도 네. 다시 풀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많이 쓰세요, 많이. 더 쓰셔야 돼요. 네. 그쵸. 네. 고정수님께서 답을 오셔서 지금부터 이제 종료하고 제가 한번 답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고 그냥 문제 보시면 제가 보여주시죠. 옆에 오른쪽 보시면 좀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오른쪽에 가시는데 보시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도. 일단 여기서 21번이니까 얼마죠? 280만 원이죠?
280은 맞죠? 자, 그리고 보장성 달성률로 얼마를 갖냐면 11, 12월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가를 포함해서. 목표가 300이었어요. 그죠? 근데 87, 86, 85 평균하면 86이잖아요. 그죠? 그럼 86%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5만 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주석 따라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7%다. 전년 동기 대비 신장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10만 원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10만 원. 가동 지사 증가. 90, 11월의 평균 대비. 90, 11월의 평균 저거 보면 이 식이잖아요. 그죠? 20분의 21. 그러면 105% 달성했죠. 105% 얼마죠? 8만 원. 그죠? 가동 사용이 증가. 90, 11 얼마 저게? 99잖아요. 그죠? 평균이. 99분의 100. 그럼 101% 달성이잖아요. 그럼 얼마죠? 15만 원. 맞나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신규 가동사 증가. 12월에 몇 개 했대요? 7개. 7개 얼마죠? 45만 원. 그죠? 일반 유선 무수료 80% 했어요. 80%. 80% 했으면 30만 원. 결국 그게 최대잖아요. 30만 원. 비니 볼 필요도 없이. 그죠? 그리고 3,4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만 딱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더하면 388만 원을 받는 거고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쉬기 전에 보정소식에서 잠깐 나오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맞췄어? 역시 제가 큰 오빠 짱인데요. 많이 드렸어요. 짱인데요. 수영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34장인데 드리면 34개를 다 드시겠어요? 아니면 동기들과 둘이 오장웅 다음은 나 찾는다요. 34개니까요. 네. 오늘 17번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영님께서 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나오시려면 지금 나오시고 나중에 나오는 거 안 돼요. 네. 잠깐 쉬었다가 충분히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55분에 15분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권고스럽겠지만 맨 앞에 계신 분들 아, 역시. 대신 나와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예수님. 세보세요. 결장 많이. 고마워. 6명. 윤감. 본인도 2장 가셔야죠. 저 주세요. 아, 고마워. 야.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설계 매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작 빼려고. 빨리 가져오세요. 네, 여기 있잖아. 잘 먹겠습니다. 와, 역시 큰 오빠 멋있어요. 아, 여기 모자란데? 신장이 몇개 뺐는데? 2장. 여기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받았고요. 진짜 배심하다. 여기 나와요. 모자르나요? 다 맞았는데 다 네. 네. 이게 월 포함해서 86이었어요. 10, 11, 12요. 앞으로는 200 맞아. 월로 평가월이 포함해서 3개월은 머리 안 들어가. 85보다 낫네. 머리 안 들어가. 85는 어떤 숫자예요? 저건 머리가 그건 그렇게 했는데 10, 11, 12월에 요게 가성비가 얼마냐고 나갑니다. 86% 가서. 그래서 오늘 이걸 맞아야 돼요. 근데 주소리 다 나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12월이 7% 신장한 거예요. 잠깐만 86인데? 86은 이걸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이 90%구나. 네, 이 지점이 우리 신장한 거예요. 10만 원 되는 거예요. 5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거기 자세히 못 들었나 헷갈리나 겁니다. 이거 신경 가동기가 있잖아요. 더하는 거 아니고. 이건 더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달 것만. 네, 신뢰는 그냥 그 다음에 몇 개 그냥 가지고 막 그쵸 평가하는 거 평가를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이거는 이제
그 신규 가등지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돼서 기존에는 0 이상이면 됐는데 0 초과면 됐는데 10만 원 초과로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 달에 이상 10만 이상 유실적, 무실적 유실적 이게 증감이잖아. 이것도 증감이잖아. 이것도 증감이잖아. 그 3개 늘었잖아. 그래서 25만 원 되잖아. 근데 7개잖아. 증감이. 환수를 아무 쓰면 봐도 모르겠는데.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만 증감이 아니고 얘는 그냥 7로에 있는 나라 있잖아. 전월 대비해서 3개 늘었다고.